어르신들, 제발. 이제는 쥐가 났을 때 다리부터 꾹꾹 주무르지 마세요. 그리고 무작정 마그네슘 영양제만 챙겨 드시는 것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다리 근육과 혈관이 한꺼번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매일 밤낮으로 최신 의학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 바로 저희 부모님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진심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믿어지시나요?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그 지옥 같은 통증을 단 3초 만에 없애줄 비결은 사실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싼 수입 약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는 10배 넘게 확실한 3초의 기적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제는 쥐가 났을 때 다리부터 꾹꾹 주무르지 마세요. 그리고 무작정 마그네슘 영양제만 챙겨 드시는 것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다리 근육과 혈관이 한꺼번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매일 밤낮으로 최신 의학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 바로 저희 부모님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진심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가르쳐드리고 효과를 톡톡히 확인한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달콤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살 김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데 가족들 잠 깨울까봐 입을 틀어막고 혼자 견디는 게 너무나 서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살 김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데 가족들 잠 깨울까봐 입을 틀어막고 혼자 견디는 게 너무나 서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가르쳐드리고 효과를 톡톡히 확인한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달콤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무릎도 튼튼하시고 정정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사온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셨습니다. 걸음걸이에도 힘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 쥐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2분 중 1분은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그네슘을 그렇게 먹어도 쥐가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나 영양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자다가 쥐가 나면 너무나 아픈데도 옆에서 자는 아내분이 깨서 걱정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혼자서 종아리를 주무르며 견디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다리에 도배를 하다시피 붙이고 지내셨고요.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무릎도 튼튼하시고 정정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사온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셨습니다. 걸음걸이에도 힘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쭈어보니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나 영양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자다가 쥐가 나면 너무나 아픈데도 옆에서 자는 아내분이 깨서 걱정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혼자서 종아리를 주무르며 견디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다리에 도배를 하다시피 붙이고 지내셨고요. 제가 김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겪고 계신 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김 어르신은 등산은커녕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김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신비로운 원리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의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그네슘을 그렇게 먹어도 쥐가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신비로운 원리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의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는 엑셀이 밟히고 잠을 잘 때는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근육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몸은 멋대로 엑셀을 꽉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춥다고 아주 두껍고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십니다. 이 무거운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쭉 처지게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족저 굴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해진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하고 터뜨리니까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몸은 멋대로 엑셀을 꽉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춥다고 아주 두껍고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십니다. 이 무거운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쭉 처지게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족저 굴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해진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하고 터뜨리니까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육에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진 게 원인이었으니까요. 결국 김 어르신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만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고장난 브레이크를 다시 고치고 3초 만에 쥐를 풀어버리는 비결을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한 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방법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젊은 의사로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단순한 쥐라고 착각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다리 혈관이 피떡으로 꽉 막힌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면 안 됩니다.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리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발끝까지 안 통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발등 한가운데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다리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죠.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쥐 잡는 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만약 앞에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초 해결법이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지옥 같은 통증에서 즉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육의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진 게 원인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발끝까지 안 통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발등 한가운데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다리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죠.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쥐 잡는 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다리 혈관이 피떡으로 꽉 막힌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면 안 됩니다.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리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한 짝입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당황하지 말고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한 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방법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김어르신은 다행히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젊은 의사로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단순한 쥐라고 착각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김어르신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만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고장난 브레이크를 다시 고치고 3초 만에 쥐를 풀어버리는 비결을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통증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통증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한 짝입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당황하지 말고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만약 유연성이 부족해서 손이 발에 안 닿는 분들은 침대 옆에 둔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리의 통증 회로를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십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분을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딱 준비해두고 주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김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과감하게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 줄어드셨습니다. 만약 유연성이 부족해서 손이 발에 안 닿는 분들은 침대 옆에 둔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리의 통증 회로를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김 어르신은 이 2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이제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박지훈 의사가 권해드리는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딱 하나만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타우린을 꼭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2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김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등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전 족욕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40도의 따뜻한 물은 밤새 뭉쳐있던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 타우린을 꼭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딱 하나만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쥐 없이 꿀잠 자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이 남긴 숫자를 보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첫째, 쥐가 나면 당황해서 주무르지 말고 발등을 코 쪽으로 꺾으세요. 둘째,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으세요. 셋째,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꼭 받쳐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밤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박지훈 의사가 권해드리는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김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등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박 박사,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 라고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박 박사,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 라고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죄 없이 꿀잠 자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이 남긴 숫자를 보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쥐가 나면 당황해서 주무르지 말고 발등을 코 쪽으로 꺾으세요. 둘째,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으세요. 셋째,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꼭 받쳐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밤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지난번 진료실에서 다시 뵌 김 어르신은 이제 다리 걱정 없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평온한 밤을 위해 딱 5분만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꿀잠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아주 달콤한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진료실에서 다시 뵌 김 어르신은 이제 다리 걱정 없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평온한 밤을 위해 딱 5분만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아주 달콤한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